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무려 4종목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머리가 좀 아픈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로킷 헬스케어가 진행이 될 거고요. 24일부터 25일까지 나우로보틱스와 원일 TNI가 동시에 청약이 또 진행됩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25일과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까지 청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자, 그럼 오늘은 로켓 헬스케어부터 보겠습니다. 참 운이 좋기는 해요. 상장 시기를 잘 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회사는 AI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기반의 재생치료 플랫폼 기업입니다. 뭔 소린가 싶은데 하나씩 차근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3D 바이오 프린팅이란 조직이나 장기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요,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서 적층 방식으로 재현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를 분사하는 부분과 소재가 적층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분사하는 부분이 상하 좌우측으로 움직이면서 이걸 뿌려주면 소재가 층층이 쌓이면서 그게 장기든 패치든 제작이 최종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회사가 이 3D 바이오 프린팅을 기반으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당뇨발 치료제입니다. 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꼽히는 게 당뇨발, 당뇨병성 족부궤양이죠. 발이 썩어서 절단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치료제로서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거냐면요. 우선은 의사가 태블릿 PC로 환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면 AI가 그 환부에 맞는 패치 모양을 재단합니다. 그 다음에 복부나 허벅지 같은 부위에서 지방층을 흡입하고요. 여기서 재생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만 걸러내서 바이오 잉크라는 것을 만듭니다. 바이오 잉크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기에서 분사될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터가 이 바이오 잉크를 뿌리겠죠? 그러면 층층이 쌓이면서 환자 맞춤형 패치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환부에 이식하면 시술이 완료되는 거고 이후에는 이제 재생 결과를 관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당뇨발뿐 아니라 화상이나 피부암 치료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는 실제 회사의 플랫폼을 적용해서 치료한 임상 사례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는 더 나아가서 연골 재생이나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신장 재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우선은 당뇨발, 그리고 피부암 영역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계획입니다. 네, 회사의 재생치료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회사의 주력 제품은요, 3D 바이오 프린터인 닥터 인비보와 사진 촬영한 환부와 일치하는 재생 패치를 출력하기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지방 조직을 필터링하고 바이오 잉크를 준비하고 3D 프린터를 구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부품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거나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우선 회사가 생산을 하는 의료기기 3개 품목 모두 유럽연합 27개국의 CMDR 그리고 미국 FDA에 더해서 총 16개국에서 시장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발 치료용 피부 재생 플랫폼은 22개국에 수출, 24년 말 기준으로 환자 치료에 사용된 건수는 5,350건을 넘어섰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막 사용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보면 파트너사 25개사와 총 46개국 대상으로 장기 재생 플랫폼에 대한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누적 계약 규모는 약 12억 6,2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건들이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24년 매출액이 131억 원이니까 수주잔고가 매출로 연결된 비중이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품 판매 구조에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판매 구조가 100% 판권 계약에 따른 대리점을 통해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거든요. 직접 회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을 끼고서 판매한다라는 방식인 거죠. 근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즉시 받는 게 아니라요. 계약 기간 내에 제품이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게 작다라는 뜻은 실제 수요는 아직은 너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용되는 사례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회사가 계약상의 수량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이 아니라 계약상의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는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계약 금액 전액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무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현재 1조 넘게 쌓여있는 그 수주 잔고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다 매출로 잡힌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뭔가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불확실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수요가 적은 이유는 보험 수가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아직 회사의 치료법에 대한 확정 보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해외에서 일부 성과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피부재생 플랫폼으로 시술을 받은 한 환자가 기존의 보험 코드를 조합해서 보험금 약 14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신의료 기술에 대한 더 높은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요. 신의료 기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 임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만일 보험 코드 획득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기존의 코드를 조합해서 효과를 보거나 혁신 의료기술로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으로 비싸게 처방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보험 코드 부분에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신의료기술 인증을 위해서는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 건데 임상 결과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의 기사를 참고해서 보면요. 로켓헬스케어는 임상을 진행해 82.1%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서 터키,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에서 5건의 임상을 진행했는데 치료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도 임상은 40명, 한국과 터키는 각각 20명이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10명으로 각 임상에서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환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게 아무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많은 불확실성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술성을 평가한 전문 평가 기관의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사의 기술이 타사에서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성의 수준이 높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의문점들이 상존하며 현재 피부 재생 플랫폼 외에 다른 두 플랫폼의 효용성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임. 또한 약 1.62조 원의 계약 물량 중에 과연 실제 매출로 어느 정도나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의료기술 인증을 통한 급여 여부 결정 문제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동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그러니까 좀 이 물음표 단계인데 상장 이후에 이것을 느낌표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보험 수가의 적용만 가능하다면 좀 실적의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R&D 인력 2명이 회사를 떠나면서 R&D 역량에도 의문이 제기되고요. 뭐 이렇게 상장 전에 말 많은 기업은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실적을 보시면 판매 국가나 계약 체결건이 늘어나면서 매출액 자체는 성장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뭐 회사가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회사의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로킷 아메리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회사의 정체성이 뭔가 장기재생 사업의 성과는 아직은 미미하고 건기식만 눈에 띄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논란거리가 나오는데요. 회사 측이 24년 가결산 실적을 보여줬을 때에는 영업적자 49억 원, 당기순 손실 42억 원을 제시했었어요. 근데 24년 감사 보고서가 딱 나와서 실제로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영업 손실은 56억 원, 당기순 손실은 77억 원으로 손실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이유가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 그리고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손상 차손, 외화 환손실 이런 것들이 가결산 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로켓헬스케어가 일정이 밀리지 않고 정상 일정대로 상장 절차를 진행을 했다면 이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가결산 실적만 보고서 투자를 결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핵심 수치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해명 없이 그냥 정정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의 신뢰성, 성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아무튼 실제로 수치가 더 낮아졌다면 회사 측이 제시한 25년 추정 손익 계산서는 과연 달성이 정말 가능한 것이 맞느냐? 25년의 흑자 전환을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게 맞냐? 신뢰도에 좀 의문이 커지는 거죠.
물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커진 부분은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앞으로 잡히지 않을 회계상의 손실이라서 25년 추정치에 변함이 없을 수도 있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24년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네요. 게다가 회사는 21년부터 24년까지 쭉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적자로 인해 결손금이 계속 쌓이면서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금 자체를 갉아먹고 결국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회사는 이번 공모자금 유입과 우선주와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서 완전 자본 잠식을 해소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나 전환사채는 부채로 잡히거든요. 이게 보통주로 전환되면 자본금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고 또 공모자금 유입되면서 자본금이 또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상장 후에도 적자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다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의문 부호가 너무 많이 붙고, 그리고 4주차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로켓 헬스케어까지 살펴봐야 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많은 불안감들을 좀 일부는 덮어줄 수 있는 호재가 하나 있긴 합니다. 미 FDA가 의약품 동물 실험의 단계적인 폐지를 선언했잖아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앞으로는 오가노이드, 인공장기나 AI 기반의 평가 모델로 대체될 계획이다라는 내용. 그렇다 보니까 오가노이드 기업들의 훈풍이 좀 감지되고 있죠. 로켓헬스케어는 현재 3D 바이오 프린터를 기반으로 재생치료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장기 재생 플랫폼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기업의 우호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 이번 주 말미에 청약을 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로켓 헬스케어도 장기 재생 쪽으로 같이 묶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용 확인할게요. 피부나 신체 재생 관련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꼽았는데, 이 중에서 파마리서치는 주된 주가 상승의 이유가 피부 미용, 리쥬란 덕분인 거라서 적절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파마리서치만 PER이 36.7배 정도로 가장 높죠. 그래서 더 거슬리긴 하네요. 자,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에는 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했고요.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18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18,249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8.50%에서 29%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1,000원에서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가격대는 매우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관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을 368.45대 1, 1,104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세크의 참여 기관 수의 절반 정도라는 거, 참여도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상단인 13,000원, 그리고 13,000원을 초과해서 써낸 기관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 기관의 40.04%는 하단인 11,000원을 적어냈고요. 11,000원 미만에 참여한 기관도 31.88%나 됐습니다. 주관사와 발행사 측이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단 미만으로 확정을 해줬으면 당연히 더 좋게 보였을 텐데, 그냥 하단인 11,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 4.25%, 수량 기준 8.57%로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로켓 헬스케어에 대한 믿음이 비교적 강했던 47개의 기관이 있었고요. 몇몇 기관들이 확약 수량을 많이 써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확약이 20% 넘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요. 아주 최종적으로 매력적인 유통 물량 조건을 만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나빴고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1,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72억 원, 시가총액은 희석 가능한 주식수를 포함하기 전 기준으로 약 1,55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상장은 5월 12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SK증권과 KB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최소는 SK는 20주, KB는 10주입니다. 자, 신주머지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회사에 미상환 전환 우선주와 미상환 전환 사채가 존재하기 때문에
희석 가능한 주식수가 좀 되긴 하는데 저는 상장일 기준으로는 아직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희석 가능한 주식수는 제외하고 상장 당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9.59%에 해당하는 559만 8,871주가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어요. 유통 물량이 많죠. 게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약 616억 원, 가볍진 않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72.14%로 어마하게 높습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전현직 임직원, 기타 소액주주, 그리고 벤처금융, 일반 법인 등등이 있는데요. 기타 소액주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들이 장외에서 거래한 개인들이거나 그렇다면 정확한 단가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자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보통주로 실시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167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상환전환 우선주도 같이 발행을 하게 됐는데 발행가액 또는 전환가액은 3,000원, 6,667원, 3,769원, 1,400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11,000원보다는 다 낮은 수준이긴 하고요. 1,400원은 공모가랑 별 차이가 없긴 하네요. 자, 그 이후에 2020년부터 발행한 전환 우선주들은 전환 가격이 14,420원이었거든요. 발행을 할 때. 근데 리픽싱 조항이 붙었어요. 확정 공모가가 14,420원을 하회하면 그냥 공모 가격으로 전환한다라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11,000원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요거는 11,000원에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정부 공모가 아래라는 거. 네, 그 이후에도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3년 10월과 11월에 발행한 전환상한 우선주는 전환 가격이 22,000원으로 발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리픽싱 조건에 따라서 전환 가격은 11,000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리픽싱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준 건데 그에 따른 위험은 이제 공모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와 같은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거. 원래 리픽싱 조건은 우리한테 더 불리했어요. 공모가의 70% 가격이 전환 가격을 밑돌면 공모가의 70%로 변경한다 이거였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자, 아무튼 2024년에 실시된 건들을 보니까 전환상환 우선주의 발행가액이 11,000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를 마지막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격인 11,000원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애당초에 밴드를 제시할 때부터 그걸 고려했겠죠. 자, 그리고 전환사채도 여러 차례 발행을 했는데 여기도 리픽싱 조건이 붙어 있어요. 확정 공모가가 22,000원을 하회하게 되면 전환가액은 확정된 공모가로 조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전환가액은 1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몇몇 기관 투자자들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모주에 참여하는 우리한테는 그게 좀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가 있었는데 리픽싱 조건에 따라서 공모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온 기존 주주는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주요 투자자들의 전환가액이 11,000원으로 우리와 같은 선상이라 이들의 엑시트를 위해서는 공모가 위로 좀 주가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또 마음에 걸리는 게요. 보통은 미전환 전환사채나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 상장 전에는 다 보통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되거든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근데 로켓헬스케어는 미상환, 미전환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상장 후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희석 위험이 있겠고요. 다행히 전량 1개월 혹은 1년의 자발적인 보호 예술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바로 시장에 출하되진 않겠습니다. 근데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 희석 위험 정도 있겠다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대부분의 기존 주주 투자 단가는 공모가와 같거나 그보다는 아래로 추정되기 때문에 72% 비중의 기존 주주는 좀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38 커뮤니케이션 기준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24년 7월 이후 데이터부터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이전에도 거래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에서 거래 내역 확인 가능하신 전문 투자자분이 계시다면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는 사상 최저가가 12,250원, 현재가는 15,200원으로 확인되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로 체결된 내역은 아니고 집계된 매물을 기준으로 산출된 주가입니다. 우선 장외가는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좀 위다라는 거 체크.
여기까지 해서 살펴봐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쭉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비교 기업에서 파마리서치는 제외하고 오스테오닉과 TNL의 평균 PER을 적용했습니다. 26년 예상순이익을 25년 3월 말 기준으로 땡겨와서 66억 원에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8,193원으로 산출됩니다. 공모가보다는 25.52%가 낮은 수준. 26년 추정치를 써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가 저는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확정이 된다면 좀 베팅을 해볼까 했는데 예상과 달리 하단에서 추가적인 할인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자면 되는 조건으로는 단독 상장이라는 거 딱 하나, 그거 말고는 딱히 기대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안 되는 조건에 체크되는 것들이 좀 있죠. 사이즈가 무거운데 애매한 밸류, 높은 기존 주주의 비중, 그리고 기존 주주의 단가는 상당수 공모가 아래의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리고 적자이면서 완전 자본 잠식이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장단점으로 딱 한 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장점은 미 FDA의 동물 실험 폐지 선언에 따른 섹터 기대감 플러스 단독 상장이라는 거. 근데 단점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고 실적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고 일부 기존 주주들은 리픽싱 조건에 따라서 공모가에 들어온 격이 되긴 하는데 그 밖에는 대부분 공모가가 아래라는 거. 실적 대비해서 공모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고 딱히 규모 메리트도 없다는 거. 그리고 미전환 전환사채와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 희석의 위험도 존재한다는 거. 만약에 로켓헬스케어가 겹치는 다른 종목들이 없이 단독으로 청약이 진행이 됐다면 적당히 베팅을 해봤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모가에 들어온 기존 주주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공모가 위로 주가가 좀 관리될 가능성. 근데 우리한테 지금 자금은 한정적이고 종목이 4개나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보면 로켓헬스케어가 상장 일정이 이 중에서 가장 늦기도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수요 예측 결과 나와봐야 알기는 하지만 조금 매력적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로켓헬스케어는 공모주로서의 매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비례는 우선은 나머지 3종목을 놓고서 자금 배분을 고민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로켓헬스케어는 한 균등 정도?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SK의 35만 1000주, KB의 3만 9000주가 배정됐습니다. SK가 90%를 가져갔어요. 최소는 SK는 20주, KB는 10주, 5만 5천원 필요하고요. SK는 11만원 필요하겠죠? 균등만 참여하려면. 자, 기본 등급의 청약 한도는 SK는 11,000주, 6,050만원까지 가능하고 KB는 1,200주, 660만원이 일반 등급의 한도입니다. 둘 다 한도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자, 그러면 균등 수량 정도만 예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기 공모주에는 20만 건 가까이 유입되고 있기는 한데요. 로켓헬스케어는 인기가 있을 만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10만 건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1.95주, 약 2주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참 결론이 긍정적이지도 않은데 영상은 엄청 길어졌네요. 오가노이드의 미래를 좀 이런 인공장기, 장기 재생 이런 쪽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상장 이후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정상 한정된 자금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우로보틱스의 결과도 오늘 나오거든요. 결과 나오면 바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